우리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이제 그 전날 공매도가 과열됐던 종목들의 하루를 정지시켜주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리는데 저희 지금 표가 나와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어제 과열됐던 한미반도체, 또 카카오, 또 코스닥에서는 HLB도 보이고요. 카페24 등등이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하루가 정지가 되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수혜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 표를 공매도 금지 종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예외가 없겠죠? 그 어떤 종목도 한숨부터 쉬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분위기입니다. 일단 뭐 공매도 시행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이제 위축 가능성들, 그리고 어떤 관세와 함께 나올 가능성들까지도 같이 업화가 들어오면서 이어지네요. 네.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벤트는 지나간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벌어졌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도 확인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 대비해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게 상단부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거기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겠다. 베센트가 그랬습니다. 베센트 그렇죠. 장관 이게 최대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또 분명한 거는 미국이 필요한 쪽들은 분명히 낮출 겁니다. 품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호관세에서 적용이 안 되는 쪽이 먼저 들어가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필요한 거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다 쌓아놓고 그래서 하나씩 또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충격은 충격이지만 이를 또 회복하는 과정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쪽이고 품목별로 그리고 또 미국이 필요한 섹터별로는 다르다. 이거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공매도 금지 종목들 따로 뽑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게 참 오늘은 큰 의미가 좀 없다. 저 중에서 좀 종목으로 보게 되면 하나 눈길이 가는 쪽은 오늘은 공매도 못 때리는 카페24 같습니다. 카페24요. 네. 그렇네요. 약간 관세도 이거는 관세는 상관없는데요. 상관없고요. 상관없는 종목이고 게다가 이제 뭐 밸류 얘기 관련돼서 뭐 가장 많이 나올 텐데 이거는 성장이 나오게 되면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특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카페24의 전문몰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나오는 전문몰 쪽에서는 그러니까 다 저희가 내수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다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10%가 성장을 했네요. 전문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튜브 쇼핑과 관련된 쪽들에 나오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카페24가 갖고 있는 또 이제 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렇죠. 예, 유튜버들한테 그렇죠. 사업하라고. 저도 구독자 요만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매일 계속 와서 하라고 할 정도면은 일단 저 관심이 없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계속 또 연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이번 기회에서 만약에 출력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트럼프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피난처 얘기했을 때 내수주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로봇도 우리만의 리그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하나 배제했던 것이 뭐 엔터도 얘기를 했었고요. AI 솔루션도 잘 보면 뭐 카페24도 말씀해 주시지만 삼성 SGS라든가 이거 뭐 미국과 뭐 상관이 없잖아요. 트럼프 관세와.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섹터 쪽에서 엠노 뭐 이런 거. 그렇죠. 서비스 뭐 AI 뭐 이쪽들은 아직까지는 또 그들도 이제 커가는 섹터고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규제나 그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미국 수출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리스크 오프 때문에 그러니까 즉 약간 위험 관리 때문에 위축되는 현상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오히려 좀 기회로 이용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분을 좀 해가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차 잔고를 한번 쌓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표를 해놨는데 금액별로 이제 잔고 상위순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든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의약품 보편 관세 이걸 좀 걱정하는 건가요? 이런 게 있고요. 코덱스 200, 그다음에 에코프로 형제가 어제 그렇게 공매도 집중되고 또 했는데도 대차를 안 풀어줍니다. 에코프로 VM, 에코프로는 계속 상단에 있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 전지를
정말 어디까지 밀려고 그러나요? 이제 이 세력들이 유한양에도 보이고 있고요. 약간 눈길이 여기 보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들이 지금 계속 대차에 있거든요. 우리 최진욱 영현 리서치 본부장 지금 대차 많이 쌓인 것 중에서 좀 이해가 되고 실제로 나오고도 있는데 네. 뭐 이게 현황이 조선을 이렇게 대차를 하나오션 같은 경우 거의 상단에 매번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관세도 뭐 영향도 안 받는 게 조선일 텐데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뭔 목적일까요? 일단 이제 국민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금지가 됐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일단 지금 주도적인 섹터가 됐었던 부분들이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들 2025년 6년까지 조선주들이 지금 수주 잔고를 워낙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2025년 6년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할 거라는 것은 이미 기정된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 2025년 이후에 2026년이나 이런 이후에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좀 어떻게 보면 공매도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주가도 과도하게 펌핑이 많이 된 상황이고 저점 대비 주가가 지금 뭐 못해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주가의 버블 현상이라든지 펌핑이 좀 많이 들어온 쪽에 좀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조선주들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특정 산업군들 대비해서는 좋아요. 낙폭도 덜해요. 그렇죠. 네. 국내도 이제 대차 잔고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도 저도 오히려 이제 이 국내 쇼커버? 세력이 먹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도로 계속해서 주가를 짓누른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조선주들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조선주에 좀 투자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기다려하는 그런 베팅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구간들에서 또 매수벽을 어떻게 보면 좀 체계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매 세력과 좀 싸우는 흐름들이 양상이 조선은? 좀 보여질 거라고 보이는데 작년 에코프로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에코프로 현상이랑 거의 뭐 비슷한 흐름들이 조선 쪽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뭐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조선주들을 베팅하기가 지금 조금 위험하다, 조심스럽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게 봤던 그런 구간들이 오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이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개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3%, 코스닥은 1.8%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장 초반이고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물을 일단은 더 팔지는 않고 약간 기존에 팔았던 거를 좀 환매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선물을 한 660계약 정도는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좀 그나마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전 업종이 빨간불인데 여기에서 파란불인데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하나가 업종이 있는데 방산입니다. 방산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양대 축으로 가면서 현대로템 이제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방산 쪽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걱정도 했잖아요. 방산 원전. 그래도 트럼프 상호 관세에서는 거의 영향은 없죠. 우리가 팩트만 실질적으로 보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이 아니니까 좀 보여지고 있고 조선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조선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좀 오히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그래 트럼프가 뭔 짓을 해도 우리 K조선은 못 건들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LNG 관련주들 쪽도 괜찮아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들도 그래 이 상호관세 폭탄 속에서 우리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지금 이제 2%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시황상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키워드 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 소비재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최준혁 본부장은 상호관세 시작. 김민수 대표가 오늘 이렇게 소비재주, 내수주를 갖고 오신 것도 역시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관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예, 관세에 관련된 쪽들에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데 또 국내 K
네. 수출의 대표 주자들이 이쪽들이고 거기서 이제 얼만큼 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쪽을 봤었을 때 일단 관세율이 정해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소비재주 같은 경우는 뭐 3월달 수출 잘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럴 때 상대 국가가 즉 경제 국가 대비해서 우리가 관세를 얼마나 맞았느냐라는 쪽인데 지금 나오는 동향들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맞았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모멘텀이 확 꺾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네. 미국으로 들어갈 때 예전보다는 좀 올라서 들어간다. 근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살 것이냐. 여기가 포인트를 맞춰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 가성비에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쪽은 그렇게 큰 영향을 그렇게 좀 덜 받지는 않을까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2가 저점에서 확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뭐 올리브영과 협업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쪽은 좀 견디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 음식료입니다. 음식료는 조금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환율 같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지금 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혹시나 이제 또 대통령 탄핵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이제 안정되는 정치적 모습들이 프레셔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섹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미용 의료기기 같습니다. 이쪽은 만약에 수출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보강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 거기서 쓰는 금액은 내수로 잡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보강이 되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용 의료기기 쪽들 뭐 톡신 필러까지도 이쪽들은 계속 체크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상품 경쟁력이 있고 미국 때문에 뭐 우리가 수출 못해서 힘들다고 하면 내수 쪽, 특히 관광들, 네. 한알령, 중국 이슈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내수, 특히 이제 뷰티 쪽 보셨는데 오늘 메디톡스만 또 빨간 불이거든요. 메디톡스는 거의 2.4%, 2.5%. 메디톡스에 무슨 재료가 있을까요? 이 톡신 쪽? 네, 일단 그동안에 휴재라고 다 이렇게 네, 싸우기만 소송? 하다가 네. 소송 관련된 쪽으로 나오다가 이제 법적인 이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쓴다. 그런 네. 사이에 휴재 같은 경우는 벌써 다른 국가 쪽으로 이제 인정을 다 받은 모습들이고, 받았죠. 네. 그래서 성과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부각 받았지만 뒤늦게라도 챙긴다는 쪽에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늦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서 들어가기는 파마리서치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에서 전통적인 상대적인 밸류가 낮은 쪽들은 원텍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변화는 이쪽도 이제 거의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는 성수기잖아요.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좀 파악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아마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끝내고 휴젤이 그렇게 잘 나갔다라면 메디톡스도 그 길은 갈 수밖에 이제 뚫린 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 아마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제 두 종목 봤습니다. 최진욱 본부장 상호 관세 시작. 저희 오늘 뭐 특집적으로 다뤘고 아마 하루 종일 상호 관세일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가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제 제가 이제 나스닥을 볼 때는 거의 불확실성 해소로 초반부터 좀 많이 올리는 간밤은? 네, 그렇죠. 네. 간밤에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올리는 현상들이 나왔다가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다 되돌리는 네네. 상황이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이제 상호관세 쪽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세 적용이 생각보다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상호 국가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뭐 동맹국들도 마찬가지고 관세로 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최대치를 거의 다 지금 적용시킨 상황인데 트럼프 일기 때도 지금 대중관세가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한번 유발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호관세 이후에 글로벌 경기 흐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관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좀 정책이다 보니까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용 증가가 좀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마진 압박이 계속 좀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진 압박이 계속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감소라든지 투자 니즈에 대한 부분들이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이후에 기업들이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에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을 포폴 중심적으로 좀 이루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정치 변수가 뭐 내일이면 거의 저는 뭐 정점을 해소를 시킬 가능성이 네네, 그렇죠. 높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아마 결과가 확정이 된다 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이 재가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또 들어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치적인 변수는 거의 뭐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지만 상호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지금 투자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지금은 뭐 투자보다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그런 투자 흐름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 방어주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엔터 쪽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만의 리그니까요. 이제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오늘 엔터가 나름 좀 수급이 오는 것 같죠? 네, 하이브도 그렇고 YG 엔터, YG 플러스 정도가 상당히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 흐름은 역시 이제 상호관세 피난처 이런 건가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를 가장 또 이렇게 피한다고 하게 되면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호관세가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아마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군들은 당분간은 또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처를 찾는다 하게 되면은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일단은 뭐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뭐 엔터 쪽에 지금 뭐 있는 것도 아니죠. 네, 뭐 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뭐 해준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엔터 쪽이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을 덜 피해서 오늘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전체적인 틀 구조로만 봤을 때는 관세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엔터 쪽이다 보니까 엔터가 그래도 며칠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일반점 슈팅은 좀 네. 일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안 매겨져 있는데 매를 오히려 맞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안 맞았는데도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하고요. 김민수 대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의약품에 만약 관세 매겨진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삼바와 셀트리온, 특히 그렇죠. 삼바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네. 시장은 항상 뒤통수를 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6%, 3.7%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 가장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약품 관세 못 매긴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필요한 거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가 인하와 함께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들이 필요한 거, 미국이 네. 필요한 건 못한다. 네. 미국인이 필요한 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바로 나 몸이 아픈데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값까지 올라갔다.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도 나왔을 때 같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의약품 쪽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면제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나중에 품목별로 따로 대응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할 것이면 미리 다 포함시켜서 했을 텐데 그 품목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벗겨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삼바는 또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갔네요. 어제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예. 4천억대까지 이게 나오네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높은 실적에 대한 변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게 환율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환율 효과겠죠.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공장 이제 5공장, 6공장까지 늘려가는데 그보다는 실적들이 빠르게 돌아서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솔직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리는요.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하나의 또 시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같은 날 시장을 좀 버텨주는 하나의 또 대표적인 대형주 쪽의 흐름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게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코스닥에서도 그렇죠. 코스닥은 완전히 돌릴 낙폭을 많이 줄일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도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예. 네.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밖에 없는데 예. 거기다 이제 관세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들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나 아니 로봇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 쪽들도 뭐 지금 당장 뭐 벌어지는 것보다 리스크 오프 때문에 한 거라고 하게 되면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너무 걱정할 섹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김민수 대표가 방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국인들이 필요한 거,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 있겠지만은 바이오, 의약품도 약값이 올라가면 정말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쇄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통찰을 주시는 순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셀트리온, 뭐 바이넥스, ST팜까지도 지금 쫙쫙쫙 다 땡기고 있는데 그러게요. 진짜 의약품 관세가 상당히 뒤로 미뤄진다면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나름 좀 피난처도 될 수 있을 것 같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한 쪽들이라고 보면은 제조업 쪽에서 뭐 자동차 이런 거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어렵겠죠.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네. 이건 다르다. 네. 의약품은 다르다. 알테오젠도 플러스로 돌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오의 상당 부분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쪽을 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점들 시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 로봇은 완전히 지금 딴 세상입니다. 로봇만 놓고 보면은 무슨 트럼프의 상호관세 오늘 발표가 있었나, 유일 로보틱스가 상을 들어갔나요? VI는 아까 올렸는데 상한가를 친 것 같거든요. 네네. 또 너무 과열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돈들은 여기로 다 가고는 있는 거 맞죠? 일단 오늘 초반부터는 로봇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유일 로보틱스의 뭐 SK 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또 어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마찬가지로 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로봇 쪽에 지금 모멘텀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미래적인 부분들의 성장성이 확실하게 점쳐져 있는 좀 산업군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유일 로보틱스의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조금 더 이 순환매를 조금 더 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이제 뭐 겹치다 보니까 이제 로봇 쪽이 조금 더 수급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 그래도 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아요. 퍼포먼스는 좋기는 네. 하지만 사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CS2025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의 좀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었고, 뭐 미국도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미중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기술력을 부과시키겠다, 뭐 개발력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사실 이제 지금 로봇주들이 모멘텀을 얻어주려 하게 되면은 캐파 증설이라든지 뭐 캐파 증가, 신설 뭐 어떤 공장을 새로 착공을 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부분들에 투입. 그렇죠. 실제 투입. 네, 네, 실제 이런 뭐 거. 투입을 네. 시킨다든지 로봇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당장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모멘텀이 너무 조금은 과열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일단 보유자분들이 좀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로봇주들은 공략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명확합니다. 엔터주 일단 트럼프 상호관세 피난처로 했으니까 돈 몰리고 있고요. 로봇도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근데 방금 최진욱 본부장께서는 로봇은 근데 모멘텀이 필요하다. 뭐 일시적으로는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 계속 언급됐지만 아까 김민수 대표의 이 바이오입니다. 의약품 관세를 결국 이거를 매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 왜냐하면 결국 미국인들의 원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빨간불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자, 이런 형태로 가면서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좀 상당히 줄이고 있는데요. 또 하나 남은 품목별 관세가 있죠. 바로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도 글쎄 우리 HBM 매기면 뭐 AI 가속기 칩 올라가서 미국인들 힘들고 뭐 가전 가격 올라가는 요 구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